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절망에 빠진 채 펜을 놓고 있었습니다. 물리 올림피아드 교내 선발전의 마지막 문제 앞에서 말이지요. 김영준 교사가 기대했던 민준이도 작년 전국 2등을 했던 서연이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 봐. 대학원 수준 아냐? 데이터 해석으로 어떻게 별의 질량을 구하라는 거야? 모든 학생들이 포기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실 뒤편 구석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등대직이라고 조롱하며 부르던 흑산도에서 온 그 소년이었지요. 한지훈.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바다 위로 등대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지훈아,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단다. 지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측된 중력 렌즈 효과의 패턴을 보면 단일 광원이 아닌 미세한 이중 초점을 형성합니다. 한 줄, 두 줄.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에 답이 써져 나갔습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닌 우주의 흔적을 읽어내는 직관으로 말이지요. 시험 감독관들이 하나둘 지훈의 자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순간 조롱받던 등대지기가 혼자서 별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흑산도의 작은 소년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과연 이 소년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순간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요? 서울은 거대한 회색 숲이었습니다. 한지우는 기숙사 5층 창가에 서서 밤의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흑산도에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떠있던 별들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빌딩들이 토해내는 인공의 빛이 하늘을 멀겋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귓가에는 아직도 검푸른 파도 소리가 맴도는 듯 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아스팔트와 자동차 소음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만 모인다는 이 학교에 온 지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등대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거란다. 첫 물리 시간, 교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 과정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미분방 정식, 라그랑주 역학, 해밀턴 함수 지훈에게 외계어처럼 들렸지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교복, 최신형 태블릿 PC, 그리고 서로의 출신 중학교와 선행학습 진도를 확인하는 대화 속에서 지우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리교사 김영준이 교단에 섰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출신 학원과 경시대회 수상 경력을 꿰고 있는 듯 몇몇 아이들과는 익숙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같은 아이들은 김 교사와 대화할 때마다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지요. 김 교사의 시선이 출석부 위를 미끄러지다 지훈에게 와서 멈췄습니다. 한지훈, 흑산도에서 왔다고? 나직한 물음에 교실의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입가에 얕은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김 교사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 측정하려는 듯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지요. 네. 짧은 대답은 교실의 소음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김 교사는 더 묻지 않고 칠판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증명해야 할 미지의 변수이자 곧 제거될 오차항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책가방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흑산도에서는 이맘때면 할아버지와 함께 등대 꼭대기에 올라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별은 혼자 빛나는 게 아니란다.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균형을 이루지. 그 춤을 이해하면 우주의 비밀이 보인다.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교실에서 할아버지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지요. 복도로 나서는 지훈의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섬에서 온 애래. 물일을 얼마나 할까? 등대지기 아들이면 뭐 별 볼 일은 있겠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항구에 지우는 외로운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할아버지의 등대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그 빛이 언젠가는 이 거대한 회색 숲을 밝힐 수 있을까요? 지우는 기숙사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도 별들이 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섬애라고 부르며 은근히 피했지요.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지훈 주변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물리 심화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준 교사가 칠판 가득 복잡한 수식을 써내려갔습니다. 두 개의 별이 서로 끌어당기며 도는 쌍성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공식들이었지요. 오늘은 중력 이론의 응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김 교사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런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몇 명의 우수한 학생들만 지목받곤 했거든요. 이 문제는 대학교 일반 물리학 수준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김 교사가 마지막 수식을 완성하더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이와 서연이를 스쳐 지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한지훈,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보세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섬놈이 망신당하는 꼴을 보겠다는 심산이었지요. 몇몇은 이미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문제는 너무... 민준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사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한지훈.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차근차근 교단으로 걸어나갔지요. 칠판에는 두 개의 별이 서로의 중력에 묶여 공전하는 쌍성계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칠판의 글자들이 흑산도 밤하늘의 별자리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훈아, 별의 길은 수식에 있는 게 아니라 저들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파도 속에 있단다.
지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복잡한 미분방 정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별의 공전주기와 거리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추해 핵심을 꿰뚫는 그림을 그렸지요. 마치 오랜 항해사가 물길을 잇듯 별들의 움직임이 만드는 거대한 힘의 균형을 직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별이 저 별을 끌어당기는 힘과 지훈이 작게 중얼거리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파도가 서로 부딪히며 만드는 간섭 무늬처럼 두 별의 중력이 만드는 균형점을 찾아갔지요. 답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풀이 과정을 붉은 분필로 가차없이 그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김 교사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이런 건 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 교사가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석을 무시한 편법일 뿐이에요. 어디서 배운 건가요? 근본 없는 방식으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등대지기 아들이라더니 점이라도 치나 봐. 그 말이 도화선이 되어 교실 전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등대지기. 아이들이 지훈을 부르는 새로운 별명이었지요. 조롱과 무시가 담긴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방식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소중한 지혜가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 교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훈은 터벅터벅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등대지기래, 웃기지 않아? 섬에서 별이나 보다가 온 게 확실해. 물리를 그딴 식으로 푸네. 황당하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회색 하늘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탁한 그 하늘에는 별은커녕 해조차 희미하게만 보였지요. 지훈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틀렸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별 읽는 법이 그저 미신에 불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 내 방식도 별을 향한 길이야. 그 목소리를 따라 지훈은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할아버지의 항해일지를 다시 펼쳐볼 생각이었지요. 기숙사 방은 차가운 동굴 같았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지훈에게 닿지 않았지요. 등대지기라는 별명은 하루 만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도서관을 지날 때도 아이들은 지훈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등대지기 간다. 물리를 점 치듯이 푼대. 지훈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는 짐 가방 깊숙이 넣어온 할아버지의 낡은 항해일지였습니다. 지훈은 서랍에서 그 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지요. 손때 묵은 가죽 표지를 넘기자 바다 냄새와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흑산도 앞바다를 지킨 등대지기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풍속과 파도의 높이,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밤하늘 별들의 위치까지. 할아버지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며 배들의 길을 지켰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별자리를 보며 시간의 흐름을 읽었지요. 첫 번째 기록을 펼쳤습니다. 1998년 10월 13일. 유성우가 쏟아짐. 마치 하늘이 눈물을 흘리는 듯. 페르세우스 자리 근처. 지훈이가 태어나면 보여줘야지.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별을 기록해 두셨던 것이지요.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03년 7월 8일. 지훈이 녀석, 오늘 처음으로 망원경을 들여다봤다. 할아버지, 달에 구멍이 많아요. 하며 소리쳤다. 크레이터를 구멍이라고 하다니 순수한 호기심이 기특하다. 지훈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5살이었던 자신이 등대 꼭대기에서 망원경을 처음 본 순간을 말이지요. 달 표면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한참 동안 들여다봤었습니다. 2015년 8월 22일. 지훈이 녀석, 달의 위상 변화 원리를 이제 제법 설명한다. 책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 그 지식은 진짜 제 것이 될 게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할아버지에게 물리학은 종이 위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경외심 가득한 대화였지요. 지훈은 항해일지 곳곳에 적힌 할아버지의 계산식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달과 태양의 위치로 예측한 공식, 태풍의 경로를 기압과 해류로 추정한 방법들, 모든 것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지훈이와 함께 쌍성 관측. 책에서 본 공식들이 실제 하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줬다. 할아버지,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맞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춤이다. 지훈은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쌍성계의 모습을 말이지요. 두 별이 서로를 중심으로 도는 모습이 정말 춤추는 것 같아 보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복잡한 수식 대신 간단한 그림으로 중력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지요. 지훈아, 무거운 별이 가벼운 별을 잡아당기지만 가벼운 별도 무거운 별을 잡아당긴단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그것이 바로 김 교사가 편법이라고 했던 지훈의 풀이 방식의 뿌리였습니다. 마지막 기록에 다다랐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몸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기록해야겠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별을 보는 눈이 남다르다.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김 교사가 근본 없다고 말했던 자신의 지식은 바로 이 위대한 자연의 기록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와 하늘을 지키며 쌓아온 할아버지의 지혜가 자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훈은 항해일지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2024년 3월 8일. 서울에서의 첫 실현. 김 교사는 내 방식을 편법이라 했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들의 춤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테니까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별들이 떠 있을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항해일지는 폭풍우 속 등대처럼 지훈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의 뿌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항해일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은 자신을 등대직이라고 부르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별명이 조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대지기의 손자라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지우는 할아버지의 항해일지를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노트에 할아버지의 관찰 기록들을 옮겨 적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지요. 아이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기, 한지훈.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반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늘 조용히 책만 읽던 아이였지요. 치열한 순위 경쟁에 지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노트를 덮으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그 내용을 흘깃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방해하지 않을게.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물리 시간에. 그거 어떻게 푼 거야? 지우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 조롱하러 온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편법이라고 했지만 나는 되게 신기했거든. 꼭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타인에게 설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공식이 아니라 그냥 별들이 움직이는 길을 상상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큰 별이 작은 별을 어떻게 붙잡고 도는지 그 힘의 균형 같은 거요. 수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지우는 펜을 들어 노트 한쪽에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과 별의 궤도를 나란히 그었지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파도의 주기가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듯이 지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의 공전 주기도 두 별의 질량 관계를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을 끌어당기지만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거든요.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지우는 더 자신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등대직이셨거든요. 밤마다 바다와 하늘을 관찰하시면서 자연의 리듬을 익히셨어요.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등대지기.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조롱이 아닌 경외감이 담겨 있었지요. 그럼 너는 정말 별을 보면서 자란 거야? 네. 매일 밤 할아버지와 함께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지훈의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리가 더 이해하기 쉬워. 공식만 외우느라 정작 의미는 놓치고 있었는데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었지요. 고마워. 수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봐도 돼? 네, 물론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울에 온 후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수아가 떠나고 나자 지훈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글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써내려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수아와 대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식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혜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회색 빌딩들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오렌지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흑산도의 석양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항해일지를 더 깊이 파고들며 자신만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기 시작했지요. 도서관에서 천체 물리학 책들을 찾아 읽으며 할아버지의 직관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정교한 이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나갔습니다. 외로운 섬이었던 지훈의 세계에 아주 작은 다리 하나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수아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항해일지를 다시 펼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숨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별 보는 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어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학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리 올림피아드 교내 대표 선발전 공고가 게시판에 붙은 것이었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고라는 명예가 걸린 만큼 학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아이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선발전이었습니다. 이번엔 민준이가 확실하겠지? 서연이도 만만치 않을걸. 작년에 전국 2등 했잖아. 김영준 교사는 심화반 수업 시간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우리 학교의 수준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의 시선이 교실 앞자리의 몇몇 학생들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민준이나 서연이 같은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겠군요. 호명받은 아이들은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학원에서 특별 관리를 받는 소위 만들어진 영재들이었지요. 김 교사는 지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미 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조용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수아와의 대화 이후 지훈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선발전 신청 마감일, 지훈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한지훈, 정말 신청하겠다는 건가요? 담당 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선발전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당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비장함으로 책상에 앉았지요. 지훈도 그중 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대지기도 왔네. 무모하긴.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지요. 지훈아, 폭풍이 몰아쳐도 등대는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길을 잃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거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문제들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한 문제씩 풀어나갔지요. 할아버지와 함께 밤바다를 보며 풀었던 문제들과 본질은 같았습니다. 1번 문제 행성의 공전 궤도 계산. 지우는 할아버지가 보여준 조수간만의 원리를 떠올리며 풀었습니다. 2번 문제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 왜곡.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은 중력이 만드는 구분 공간의 이야기였지요. 3번 문제 핵융합 반응에서의 에너지 보존.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신 별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꽃놀이를 생각하며 접근했습니다. 지우는 차근차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항을 보는 순간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문제 5 미지의 외계 행성 X가 남긴 미세한 중력 렌즈 효과 데이터만을 이용해 그 모항성 Y의 질량과 특성을 역으로 추론하시오. 강당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데이터 해석 문제잖아. 정해진 공식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 이것은 정해진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측된 데이터라는 작은 단서 하나로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야 하는 추리의 영역이었지요.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김 교사가 기대했던 민준이조차 펜을 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런 문제는 처음 봐. 대학원 수준 아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둘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시험 시간은 아직 30분이나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미세한 중력 렌즈 효과.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단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어.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칠판의 문제가 사라지고 칠흑 같은 흑산도의 밤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비추던 등대의 불빛이 보였지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우는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강당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멀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지요. 칠판의 복잡한 문제가 사라지고 칠흑 같은 흑산도의 밤바다와 그 위를 비추던 등대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등대 꼭대기에 서 있던 밤이었습니다. 지훈아, 저기 멀리서 오는 배가 보이느냐? 할아버지가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어둠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저 배가 밀어내는 물결이 이미 우리 발치에 와닿고 있단다. 할아버지는 등대 아래 바위에 부딪히는 작은 파도를 가리키셨지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법이야. 그 흔적을 읽을 줄 알면 보이지 않는 것도 찾을 수 있단다. 지우는 문득 눈을 떴습니다. 미세한 중력 렌즈 효과. 그것은 보이지 않는 행성 X가 지나가며 남긴 우주의 물결이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배가 남긴 파도처럼 말이지요. 지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답을 쓰는 대신 한 편의 탐정 소설을 쓰듯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탄식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에게는 들리지 않았지요. 1단계 흔적 찾기. 지훈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측된 중력 렌즈 효과의 패턴을 자세히 보면 단일 광원이 아닌 미세한 이중 초점을 형성합니다. 이는 행성 X 근처에 또 다른 작은 위성지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파도의 패턴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읽어내듯 지훈은 데이터의 미세한 떨림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2단계 관계 파악하기. 행성 X와 위성지가 만드는 중력 렌즈의 주기적 변화를 통해 두 천체의 공전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으로부터 두 천체의 총질량을 유추할 수 있지요. 지훈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관측했던 쌍성계의 원리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3단계 역추론. 이제 행성 X와 위성지의 총질량을 알았으므로 이들을 붙잡고 있는 모항성 Y의 중력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로부터 모항성의 질량과 종류를 특정할 수 있지요. 지훈은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습니다.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 아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직관적인 방법으로 말이지요. 결론, 모항성 Y는 태양 질량의 약 1.8배에 달하는 적색 거성일 확률이 85%입니다. 행성 X는 목성 정도의 크기이며 위성지는 지구 정도의 작은 천체로 추정됩니다. 그의 답안지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남긴 작은 흔적을 단서 삼아 거대한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사유의 과정이었지요. 할아버지의 항해일지에 적힌 수많은 관측 기록처럼 자신만의 관측과 추론으로 답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지훈이 펜을 놓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험 감독관들이 지훈의 자리 주변에 모여서 그의 답안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궁금한 듯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지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펜을 놓으세요. 감독관의 선언에 강당 전체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지막 문제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복도로 나서면서 지훈은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지요. 흑산도의 석양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아,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어? 모두들 포기했는데.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흔적을 남기거든요. 흔적? 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찾으면 답이 보이지요. 수아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정말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 그날 밤 지훈은 할아버지의 항해일지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물리 올림피아드 선발전에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모두가 포기했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풀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등대를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흑산도의 등대지기 소년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으로 그려내는 자신만의 궤도였지요. 지훈은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별들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학교는 조용한 추측과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민준이나 서연이가 선발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지훈, 교무실로 와보세요. 물리 시간이 끝난 후 김영준 교사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냉소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이 엿보였지요.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김 교사의 책상에는 지훈의 시험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진 채점 흔적이 보였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오답 표시가 아니라 감탄사와 메모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교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밤새 당신의 답안지를 읽었습니다. 김 교사가 지훈의 시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정통적인 풀이법이 아니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 논문을 찾아본 결과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추론 방식이 최신 천체물리학계에서 논의되는 가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MIT의 한 연구팀이 작년에 발표한 논문과 거의 동일한 접근법이에요. 당신은 그 논문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김 교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놀라운 일이군요.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과서와 정답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정해진 길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만 다그쳤지요. 김 교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직접 만들어냈어요. 그는 지훈의 시험지를 정중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표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김 교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교육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과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정통 엘리트 교육의 화신이었던 한 교사가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등대지기가 모두가 포기한 문제를 풀고 학교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복도에서, 교실에서, 식당에서 온통 지훈 이야기였지요. 진짜야? 한지훈이 대표라고? 민준이도 못 푼 문제를 풀었다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조롱과 무시는 경애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지훈을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쉬는 시간이면 지훈의 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그 문제 어떻게 푼 거야?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싶어. 할아버지가 정말 등대직이셨어?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할 때 그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지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별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지요. 물리는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지훈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바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별빛을 보면 우주의 비밀을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더 재미있다. 지훈이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잘 돼. 수아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아야. 내가 처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지훈은 할아버지의 항해일지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드디어 물리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제 방식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항해 지도를 그려나가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에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있었고 지훈은 그 별들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등대는 이제 지훈의 마음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지훈은 더 이상 등대지기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새로운 등대지기가 된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지훈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리 심화반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지요. 자신의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친구들의 체계적인 지식과 결합해 새로운 문제 풀이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준 교사는 더 이상 그의 방식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창의성을 어떻게 교과 과정에 녹여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조력자가 되어 주었지요. 지훈아,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김 교사가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훈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구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도의 간섭 현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지요. 수아는 그의 가장 든든한 학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지훈아, 내 설명을 들으면 복잡한 개념도 쉽게 이해돼. 너도 내가 놓치는 부분을 잘 찾아줘. 고마워, 수아야.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희뿌연 도시의 광해 너머로 간절히 바라보면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흑산도의 밤하늘처럼 쏟아질 듯한 풍경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지요. 지훈은 가방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펜으로 또박또박 제목을 썼습니다. 한지훈의 천체 관측 일지. 할아버지의 항해 일지가 과거의 기록이라면 이것은 미래를 향한 자신만의 약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를 이어받아 이제는 자신만의 빛으로 새로운 별의 항로를 개척해 나갈 시간이었지요. 첫 페이지에 지훈이 써내려갔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에서의 첫 번째 관측. 북두 칠성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지요. 문득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여기 있었구나.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몇 명의 친구들이 따라왔지요. 뭐 하고 있어? 별 보고 있었어. 어디? 나도 보고 싶어. 아이들이 지훈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지훈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자 아이들도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기 조금 밝은 별이 보이지? 저게 북극성이야. 정말 신기하다. 북극성으로 방향을 알 수 있다던데 정말이야?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을 알려줄게.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옥상에서 작은 천문학 교실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물리학이란 결국 자연과의 대화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바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별빛을 보면 우주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교과서 속 공식도 결국은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지요. 아이들이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 선생님? 응, 내가 설명해주면 어려운 것도 쉬워져.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라 나쁘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지요. 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오랜만에 흑산도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쉬워했지요. 빨리 돌아와. 흑산도 별 사진 많이 찍어와. 할아버지 등대도 보고 싶어. 기차역에서 친구들과 작별하며 지훈은 마음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니요. 기차가 서울을 떠나며 지훈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하늘이 더 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차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지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흑산도의 등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다를 건너는 모든 배들을 위해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지훈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그 하늘은 낯설고 차가운 회색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미지의 우주였고 자신이 탐험해야 할 새로운 바다였지요.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그 별을 향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작은 천문학자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등대지기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등대지기로 말이지요. 기차가 흑산도에 가까워질수록 지훈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할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고 할아버지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